이번에는 지지의 마지막인 해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강이 되겠네요. 해라는 글자는 양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해 중에 지장간에 간목과 임수가 있는데 3대 7로 있고 비중이 큰 쪽을 따라가기로 해서 양수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갑삼임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해가 술 다음에 있네요. 술 다음에 있으니 결실을 이룬 다음에 상태, 흐름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의 본질은 임수는 천간에서 말할 때 공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유동적이죠. 공기는 유동적이다. 갑은 바람 그랬죠. 자, 바람과 공기가 같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무엇이겠습니까? 공기와 바람, 즉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지지로 갔을 때에는 그야말로 해수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수는 바다 해자를 말합니다. 자, 바다를 의미한다. 바다해. 해와 자의 차이가 뭐냐? 해는 움직임이 있다. 해류. 흐를 유자입니다. 움직임이 있고 자는 움직임이 없다. 정체, 안정, 고정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호수나 저수지와 같이 갇혀있는 물은 자에 가깝고 찻잔 속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있는 강이나 하천이나 또는 바다 이런 것은 해로서 상징을 삼는다. 이러한 관점도 가능하겠습니다. 해와 자가 같은 수지만 그런 의미에서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특히 해수는 체가 음인데 작용은 양으로 하는 케이스에 속하겠습니다. 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지의 음량을 논할 때에는 음이 됩니다. 그런데 자평학에서는 음으로 볼 일은 0%, 오로지 양으로만 논합니다. 그 이유는 본질이 임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만 착각하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갑은 흐름이고 임은 천간에서는 공기지만 지지에서는 꼭 공기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 물이라고 하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천간과 지지의 차이겠죠. 어쩌면 물속에 들어있는 공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는 공기가 없나요? 있죠. 공기가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물 그것도 가능하겠군요. 기본적인 유상은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도 좋겠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 넓게 보는 사람이 그만큼 이해의 폭도 깊어질 것이고 그만큼 간지를 사유하는 그 영역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해수가 계절로 들어가게 되면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은 양력으로 11월이 되는데 음력은 보통 10월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사실은 절기는 절기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 어딘가 앞뒤에 물려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월은 이제 수월을 지나서 결실이 다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휴식에 들어가야죠. 해월은 하루에서 해시와 통하는데 해시는 11시 반에서
아니다. 9시 반에서 참 헷갈리죠? 11시 반까지를 해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보통은 자연 상태에서는 잠에 드는 시간입니다. 모든 자연은 이때는 잠에 들고 반대로 음극적 양생이라고 야행성 동물들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야행성은 한참 활동을 할 때라고 보겠습니다. 야행성에게는 아마도 해시를 사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주행성입니다. 밤에는 자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시에는 잠자리에 든다. 9시가 넘으면 자는데 특히 사찰에서는 9시가 되면 다 불을 끕니다. 소등.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밤늦도록 수다를 떨고 공부조차도 불을 끄고 앉아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책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시계에 아주 그야말로 순종하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에서 해월은 쉬어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농부도 해월이라고 해서 반드시 쉬는 건 아니더군요. 겨울에도 벌어야 자식들 가르친다 이래가지고 하우스를 짓고 농한기에도 일을 합니다. 자연을 자꾸 벗어나게 되네요. 자연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질서를 어긴다는 말도 됩니다. 사실은 밤에 자야 되는데 또 밤늦게까지 TV를 본다, 친구를 만난다 이래가지고 또 해시에도 잠들지 않는 경우도 많죠. 점점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야 보통들 잠자리에 든다면 이것은 자연의 상태에서는 질서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DNA에 들어있는 생체 리듬은 술시에 하루를 마무리 짓고 해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걸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해시에는 제사를 모십니다. 해시가 아니죠. 해월에는 뭐냐? 산소에 가서 이제 돌봅니다. 묘사를 지낸다 그러고 충청도에서는 시제라 그래요. 시제는 10월의 제사라는 뜻인가 싶습니다. 조상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도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음력 10월 달을 사항달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상월 해야 되겠죠. 상월입니다. 제 사는 곳이 상월입니다. 왜 상달이냐? 하늘에 있는 신들께 제사를 지내니 신들을 만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을 사항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돼지띠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데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무속인들이 구설할 때는 보통 돼지 한 마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는 데는 돼지가 아마도 그 중간에 그 제물로서 상당히 존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소는 너무 크고 닭은 너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기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동네 사람들이 조상 모시고 갈라먹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또는 그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시에 저녁에 일어나서 몸을 단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굴까요? 신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자시에 기도를 합니다. 하루가 마감되는 시간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옛부터 생각하기를 영혼들, 영들, 신들은 음계에 계시기 때문에 자시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시의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자시에 정성을 들이면 기도빨이 잘 받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해시에 목욕을 합니다. 역시 물을 만지네요.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이렇게 하고 자시가 되면 신단에서 기도를 하여 하늘과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음계가 활동하는 시간은 양계는 이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니 이 또한 음양의 이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돼지 5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을정귀신계가 만나는 해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을해의 경우에는 목이 수를 만났고 해중 간목도 어차피 수목이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모두가 수목인 고로 100%의 힘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을해일주가 해월 혹은 해시면 이미 힘이 넘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200이 되잖아요. 두 개 합치니까. 이런 것도 지나는 길에 던져 놓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죠. 정해는 어떨까요? 정해는 자 1번 30, 2번 0. 네, 공식을 외우셨다면 3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0이 되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해중 간목은 정화를 살리는 장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떤 바람 같은 존재. 이러한 걸로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해수한테 정화는 30%만큼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0으로 본다. 0에 가깝다가 정답이겠네요. 정해는 의지할 바가 없다. 이것은 마치 신사의 경우나 또는 계사의 경우와 유사하다. 원래 인신사해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 인신사해에 들어있는 글자, 해중 간목은 실제로 나무가 아니고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태아로 치면 아직 사람 노릇할 상황이 아닌 걸로 봅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마치 실제로 나무가 되어서 불을 살려줄 것 같은 이런 상상을 한다면 좀 이게 좀 앞서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치는 수치고 공식은 공식이고 실제 상황은 상황이다. 그래서 정해, 해가 4개 있으면 30%씩 해서 3, 4, 12, 120%가 아니고 사실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라서 부연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기해는 볼 것도 없이 0이군요. 임수나 간목이나 기토에게는 생을 도움을 줄 만한 글자가 없네요. 신해도 마찬가지로 0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움이 안 되네요. 개해는 어떠냐? 수가 수를 만났으니 굉장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70에 속한다. 해중 간목이 화도 생하지 못하지만 물을 돕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0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인신사해에 같은 오행이 천간에 왔을 때에는 전부 70%면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지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참고사항은 책 지지를 통해서 정리하고 또 곁들여서 이제 별도로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간지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간지편도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육갑까지 잘 정리하면 이제 이해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간지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주를 찾아서 해석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이제 뭐랄까 급이 상승되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는지요? 이렇게 지지 강론에 대한 설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